자, 우리 인사행정입니다. 우리 이제 인사행정 자체는 1페이지고, 우리 페이지 전체로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조집노는 양이 하도 많지만 인사행정은 좀 빨리빨리 갈 수 있겠죠. 쉬운 문제니까. 1번, 역관주의 옳은 것은 가필더 대통령 암살, 역관주의 학대 계기, 암살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역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 무슨 법? 펜들턴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가필더 대통령 암살이죠. 2번,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의 정부 관료제를 예속시킴으로써 정치 발전을 제고했다, 정진시켰다, 기여했다, 그죠? 정당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됐습니다. 3번,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력 교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불리하죠. 우리나라 역관 임용 허용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장관, 차관, 게다가 몇 급? 1급은, 이게 중요하죠. 1급은 신문보장 돼야 안 돼요? 1급은 신문보장이 안 됩니다. 1급은 신문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공직 임용이, 역관주의적 임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실적주의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필더 대통령 암살, 펜들턴법 계기로 실적주의 확립, 완벽하게 맞죠? 2번, 실적주의 주요 구성요소, 기회균등, 인적 구성의 다양화, 신문보장과 정치적 중립이다. 3번,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 유치하는 적극적 측면보다는 부적격자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 부적격자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의 비융통성을 보완하는 적극적, 분권적, 신축적, 맞죠? 인사권한의 분권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역관임용과 실적임용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것까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우리 대표 관료제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좋죠.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낼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펜들턴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펜들턴법의 내용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무엇일까요? 됐습니다. 고위공만단하고 디귿, MSPB는 1978년 쓰시죠? 1978년 카트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인사행정은, 자, 밑에다 써보세요. 1883 쓰시고 펜들턴 쓰시고 쭉 하살표해서 1978 카트 됐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공무원법, 미국의 연방공무원법은 무슨 법에서? 1883년 펜들턴법에서 약 100년이 지난 1978년 카트 정부에서 이제 고위공무원단, SES,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MSPB 등이 있었고요. 연방인사위원회는 우리 구분해줘야 됩니다. 연방인사위원회는 어느 법? 펜들턴법이고, 실적주의 보호위원회는 카트 대통령 때 법입니다. 그죠? 3번 문제 좋죠? 역사를 물어보는 거라서, 그죠? 다음 페이지 4번 한번 봅시다. 4번. 옳은 것은, 실적주의 옳은 것은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전문성을 저해한다, 실적 기준이 인용된다, 특권 집단화 막는다, 빈번한 교체 임용, 직업 수립을 저해한다.
뭐 너무 쉽죠? 답은 3번인 거 아시겠죠? 나머지 다 반대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전문성을 정진시키고, 그 다음에 빈번한 교체가 아니죠. 무슨 보장? 신분 보장을 통해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때문에 5번 무슨 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거죠. 5번 실적주의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분산 결과, 2번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지출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 한계. 이거 아주 중요한 한계죠, 그죠? 실적주의는 시험 성적을 강조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낮죠. 됐습니다. 3번 펜들턴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했고, 4번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 됐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공무원의 권리 구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소청심사위원회인데, 그죠? 연방인사위원회나 1978년에 만들어졌던 MSPB는 공무원들의 우리나라로 치면 소청심사위원회나 권익보호 기능을 하죠. 됐습니다. 이 5번 문제가 좀 어렵죠. 1번입니다. 자, 실적주의, 특히나 펜들턴법은 인사권한의 직권화 쓰세요. 인사권한의 직권화 아주 중요합니다. 인사권한의 뭘 초래했다? 분권이 아니라 직권화를 초래했다는 거죠. 직권화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2번 문제의 4번으로 가시죠.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안 2번의 4번요. 뭐라고요? 적극적 인사행정안 기존의 실적주의의 과도한 직권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기 보면 뭐가 나있어요? 인사권한이 어떻게 된다? 분권화된다고 적혀있죠. 2번의 4번 지문 적극적 인사행정안 실적주의의 비융통성, 다른 말로 하면 뭐요? 과도한 직권화, 경직화, 소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분권적, 맞죠? 분권적 됐습니다. 실적주의는 다시 5번에 1번 지문 인사기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직관적, 하나 더 써야 되죠. 뭐요? 독립적. 직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인사기관에 가보면 이때 독립적으로 한다. 독립. 그죠? 그 다음에 합의형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됐습니다. 6번 이 문제는 좀 쉽죠. 옳지 않은 것은 직공지입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한다. 폐쇄적 임용, 공무원 집단의 보수와 예방, 전문가를 촉진한다. 딱 봐도 2번 틀렸죠? 폐쇄적 임용은요, 바로 옆에 무사안일로 연결해줘야 되죠. 폐쇄적 임용은 무사안일 연공서열식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승진도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제로는 근무 성과를 20으로 하고, 80으로 하고, 경력을 20으로 하겠다 그러지만, 여전히 연공서열식으로 하죠. 무사안일 전문가주의를 방해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죠. 됐습니다. 3번 행정의 안정성 확보,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 그렇죠. 공직윤리라 쓰세요. 전문직업윤리, 전문직업윤리에 아주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번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고위직으로 올라갈 자리는 줄어드는데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죠. 7번은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8번 넘어갑시다. 9번 한번 볼까요? 자, 역관제의 장점 다시 해당하지 않은 거, 역관제의 장점이 아닌 거. 자, 역관제의 장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니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틀렸죠.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이거는 장점 맞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은 장점 맞고요.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충성심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부패를 역관주의는 위인설관, 매관매직, 그죠? 위인설관, 매관매직, 우리 아시죠? 최근에 2월 8일 날 결국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서 취소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 명성황후 있죠. 우리는 이제 민비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명성황후로 배우죠. 그분이 이제 그죠? 몇천여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이 너무 비참하고 장렬하기 때문에 좀 높이 칭송되지만 그분이 뭐 조선의 개혁이나 이런 게 큰 기여한 바는 없죠.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매관매직이죠. 매관매직이 너무 횡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물어보길래 한마디 해줬어요. 생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매관매직, 위인설관 등을 얘기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민비가 여러분 이모군란 때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갔죠? 여러분 여기 사는 근처잖아요. 장호원으로 도망갔죠. 장호원. 그때 장원으로 왜 도망갔어요? 장원에 있는 충주 부사가 그 충주 현감이죠. 그때 민머라고 해서 그 이제 민비가 가장 그 믿고 맡기나 뭐 일가 친척이었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니은 행정의 9번의 니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장점이 아닌 것을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드디어 이제 대표 관료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대표 관료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자, 10번 문제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표 관료제는 실적제 폐단, 직공제 한계를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완벽하죠? 대표 관료제는 할당제라 그랬죠? 우리나라 이름은 무슨 인사? 균형 인사라고 얘기했고요. 2번 대표 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 사회 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이 관료제 구성에 반영되는 거. 2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소극 대표죠. 같은 말이 구성론적 대표죠. 1차 대표고 피동적 대표성을 말합니다. 적극적 대표성은 정책의 그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3번 대표성을 지닌 관료 집단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대변하여 자 내부 통제 밑줄 밑에 비공식 쓰세요. 내부 비공식적 통제 수단이죠. 내부 비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4번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 인적 구성 비율을 비례해서 구성하는 민주성 합법 맞죠? 요 4번이 소극 대표죠. 구성하는 문제니까. 자, 4번 임용할당한 역차별 밑줄 맞죠? 역차별 됐습니다. 소극 대표는 역차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적극 대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우리 뭐라고요? 무슨 사회와? 제사회화하고 가면 우리 적극적 대표성도 위태로울 수 있죠. 넘어갑시다. 됐죠? 11번, 1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3번 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표 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형성, 향상,
전문성과 생산성이 저해된다. 이거 맞죠? 됐습니다. 2번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요? 킹슬레이. 크랜처는 비례대표까지.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됐죠? 대표 관료제 처음으로 용어를 쓴 사람은 영국 관료제를 분석한 킹슬레이고, 비례대표라는 개념은 뭡니까? 정확한 비율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녀 인구가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차관 실국 1급까지 아니면 9급까지도 몇 대 몇으로? 50대 50으로 구성하라는 거죠. 3번 내부 통제 강화,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 역할연적 대표성 확보 어려움 등은 대표 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로서 거론되고 있다. 자, 아주 애매하죠, 그죠? 하나만 틀렸죠?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대표 관료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죠. 나머지 두 개는 맞죠? 나머지 두 개. 역차별 문제 있죠?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 어려움은 제4회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이 이 제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번도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15번 별표.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 관료제 이름이 무슨 인사? 균형 인사입니다. 균형 인사. 균형 인사. 됐죠? 1번 여자 빠졌죠? 여성 채용 목표제가 양평채 96년부터 도입된 것이, 양평채는 03년입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10명 이상 됐죠? 5명입니다. 10명에서 5명을 조여줬어. 알았죠? 몇 명 이상 뽑는 시험에? 5명 이상 뽑는 시험에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국가공무원법은 장애인과 함께 이공계 전공자도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번 진짜 빠졌죠?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각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 7급으로, 이거 추천 채용제입니다. 뭐라고요? 추천 채용제입니다. 아, 요게 좀 문제가 많죠. 각 대학이 추천하는데 누가 추천해요? 총장이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점이 좋은 사람들이 추천되겠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별도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우리 7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죠? 국사 공부 요즘 하면서 우리 아들이 나를 존경심을 바라보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딱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모군란 때 민비가 도망간대 물어보고, 세 글자지. 원으로 끝나지. 그래서 좋지 원으로 할까 장모든 할까 막 놀렸더니, 뭐 물어보면 아빠가 대답을 다 하니까. 저 국사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고시 공부했잖아. 지금도 내가 국사 시험 보면 다 맞아. 그래서 이제 아빠 엄청 존경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느낌이에요? 조광조가 실시한 인사 제도가 이래 뭐요? 헬량과 느낌 아니야? 헬량과 느낌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유력한 지방 사림을 추천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죠? 자, 4번 개방형 인사제도는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그 해설 한번 읽어보시죠. 국가공무원법 26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26조 임용의 원칙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정에 따라 행한다. 실적주의죠. 그죠?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에 대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사항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균형 15번 제목에 균형인사 나와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아나운서가 기가 세다 그랬어요.
지의 양이라 그랬죠? 이지혜 아나운서 아시죠? 이지혜 양. 이는 뭐예요? 이공계죠. 지는 지역, 애는 장애인, 양은 양성평등이죠. 그죠? 지금 26조를 다 정리하면 그죠? 이지의 양이잖아요. 그죠? 맨 끝에 양성평등까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요것도 한번 좀 놀만하죠. 그래서 이지의 양입니다. 15번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16번 볼까요? 16번. 자, 공무원 인사제도 종합 문제인데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 출신 집단의 가치를 대변하리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단 대표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고, 직업 공무원 제도는 실적주의를 전제하지만 전문가주의를 지향하는 건 아니죠. 연공서열과 순한 보직을 강조하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인력 활용에서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인 거 맞죠? 순한 보직 써보세요. 계급제의 순한 보직은 인력 관리의 융통성과 탄력성,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관제는 미국에서 인종 대표성을 통하여 대도시 다양한 인종 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 도움을 털렸죠. 자, 대표 관료제라고 쓰세요. 대표 관료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을 대표 관료제로 뽑았으면 어떤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되고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정치사회화라고 그러죠. 내가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 얼마나 소외받고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정치사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17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조직의 전략 목표, 즉 비전과 개인의 성장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용, 무슨 채용? 전략적 채용, 전략적 개발 관리, 전략적 유지 관리를 통해서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기능 연계를 통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죠. 1번 장기적이고 목표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이다. 2번 개인 욕구는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에 희생이 되는 입장. 딱 봐도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자, 전략 수립 밑줄. 4번 활동 간 연계 밑줄.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처럼 했죠? 인사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채용, 개발 관리, 사기 관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활동 간 연계, 바로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18번 별표,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18번, 19번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문제죠. 자, 18번 옳은 것은 장기적 관점, 현재 및 미래 환경 변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역량 분석. 환경의 위에다가 OT라고 쓰세요. 우리 사업 분석 기억나시죠? 사업 분석. 환경은 우리한테 opportunity, 기회, 위협, threat. 역량 분석은 우리 조직이 가진 강점을 영어로 strength라고 그러죠. 약점을 뭐라 그래요? weakness라고 그러죠. 그래서 SWOT 무슨 분석? SWOT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2번 직무 만족, 조직 시민 행동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심리적 측면 분석에 초점을 둔다. 3번 조직의 목표 달성을 보조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 틀렸죠? 통제가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통한 4번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입니다.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그죠? 개인의 심리적 측면하고 동시에 뭘 강조해요? 조직의 측면도 동시에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17, 18, 19는 꼭 읽어봐야 돼요. 노입니다. 19번 전략적 인적 저항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벽한 설명 1번이죠. 조직과 개인의 alignment 그죠? 그러니까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고용 가치 또는 노동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는 거. 정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조직은 이걸 달성하려고 하고 너는 이런 경력을 쌓고 싶어 하지.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같이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다는 것이고요. 2번 개별 인적 저항 기능 간 연계 조직 수평적 통합을 통한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 3번 기존 인사관리와 공통점은 목표 성과 중심의 인적 저항 관리다. 4번 전략 인력 관리 계획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전략 인적 저항 관리의 핵심적 부분 이런 핵심적이다 비핵심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적 자원 계획이 전략적 인적 저항 관리의 시발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느낌상 3번 같죠? 조직과 개인 목표의 균형적인 설정을 강조합니다. 자, 20번 됐습니다. 연공주의 밑줄 끝에 성과주의 밑줄 연공주의 성과주의. 자, 성과주의 한번 봅시다. 형식 요건을 중시하고 규격화된 임용 방식. 2번 태도와 근무 연수보다 성과와 능력을 중심한다. 직급 파괴, 역량에 의한 승진, 조기 퇴직, 전직 지원. 딱 답 봐도 1번이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말하고요. 21번, 22번, 23번은 넘어가시고 24번 봅시다. 자, 서울 7급인데요. 작년 거죠. 옳지 않은 것. 균형 인사정책. 아까 몇 조였죠? 26조였죠. 대표 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틀렸죠? 대표 관료제나 균형 인사는 같은 말이죠. 무슨 차별을 야기한다? 역차별을 야기한다. 2번 대표 관료제는 정부 관료제 구성 대표성 확보, 전체 국민에 대한 대응성 향상. 3번 역관주의는 정당정치 발전, 행정의 민주화 또는 대응성에 크게 기여했죠. 그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관료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4번 역관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능률을 제고할 수 있죠. 통솔력 강화해서 그죠? 보다 신속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죠. 왜냐하면 통솔력, 즉 리더십을 강화시켰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틀렸지만 통솔력 강화시켜라는 말 때문에 맞는 거고, 또 하나가 1번이 더 확실하게 틀렸죠. 25번 별표. 나 이런 문제 엄청 싫어하는데 그죠? 국공법 1조, 지방공무원법 1조, 지방자치법 1조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가치는 뭘까요? 4번 민주성과 능률성인데, 자 한번 봅시다. 해설. 우리 저번에 그래서 행정 이념론에 넣어놨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제1조 이 법은 각
각급 기관에게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적용된 인사행정 규범 멈춰서 자 공정 동그라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주적 밑줄 능률적인 운영 밑줄 지방공무원법 제1조 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거 그죠? 이런 공정이 빠져있죠 그죠? 그런까지 설마 놓겠어요 이거? 나 이런 문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노는데 의의가 있겠죠. 자, 지방자치법 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고 국가 지방 사이의 관계를 정함으로써 민주적 능률적 밑줄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뭐 이건 하는 거고 국가재정법 제가 좋아하는 거죠. 효건투 채평 효율성, 성과 제고, 투명성, 건전성 됐습니다. 공무원 헌장은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순인데 능률성이 없다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그때 시험 나왔죠. 효율성 이거는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